아 이쁘다 차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제가 다 설명한대. 딜러가 설명한다니까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한 차량 돌아온 대가리 BMW의 XM입니다. 출시한 지 꽤 됐는데 2024년부터 바뀌었지. 차가 똑같나? 바뀐 건 있어? 없습니다. 이번 차는 어쨌든 신형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최신 연식의 XM을 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XM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안 할 거거든요. 영업사원 데려다 놓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로. 자, 지난번에 저희 시승차를 도와준 신무재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서초전시장 신무재 주임입니다. 오늘 석진이 형이랑 XM 차량 같이 리뷰해 볼 거고요. 예, 오늘 나오는 일은 별로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차 갖다 주고 1시간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지점장님이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박아놓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점장님 예 박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M 설명해 주시죠. 진짜 타임 잠깐만. 아 참네 진짜 답답하네. 자, XM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하면은 사실 연비에 취중되어 있는 에코 모드를 생각하지만은 이 녀석은 그런 에코 타입이 아닌 스포츠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XM 자체가 BMW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세단 시리즈들은 뭐 1시리즈부터 8시리즈까지 X 시리즈는 X1부터 X7까지 시리즈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XM입니다. 대놓고 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원은 논란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무게만 놓고 봤을 때는 2톤 750kg고요. 전체 포함을 했을 때 풀 웨이트 기준은 3톤입니다. 3톤. 얘가 3톤입니다. 3톤이면 F150보다 무거운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2톤 750이라는 거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얘가 처음 나왔을 때도 논란이 됐을 건데 지금 또 얘가 논란이 되기 참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 신형 나오는 M5 모델이 2톤 600, 2톤 700 하거든요. 뭐 딴 얘기긴 한데 BMW 모델 체인지 돼가지고 야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합산 출력이 엄청나. 기가 막힌 차 왔어. 근데 2톤 700이야. 야 BMW 다 갔다. 옛날에 경량의 스포츠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정말 재미를 준 차였는데 이제 그냥 덩어리 큰 차 됐다, 무거운 차 됐다 하고 말 많았는데 BMW를 판매하고 있는 영업사원들, BMW를 타고 있는 오너들, 그리고 BMW 본사에서 마찬가지고 안 타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타봐라. 일단 타보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논란의 무게를 가진 차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감을 해볼 건데 사실 그런 비스무리한 건 많이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뭐든지 가벼운 게 경량화가 끝판이진 않아요. 무게 대비 마력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충분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벼운 게 좋긴 합니다만 모든 게 다 가벼울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반떼 스포츠 수동에 0.6 썬루프 없는 거 사면 1240kg는 돼요. 엄청 가볍잖아요. 거기서 더 무게를 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뺀다고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안정성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XM은 지금 4.4 트윈터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탔던 X5M 모델이 S63이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엔진에서 개량되고 업그레이드가 된 S68의 4.4 트윈터보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더 올라갔냐가 아니라 얘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S63 엔진에는 문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특히 베어링이나 크랭크샤프트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구성을 보완하는 S68 엔진을 만들어 놓고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린 타입이 있고 내구성을 확보해가지고 모터랑 결합을 해서 최대 출력을 낸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건데 이 녀석은 내구성과 출력을 겸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 트윈터보의 S68 모델인데 실제 제원상으로는 489마력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모터가 결합이 돼가지고 65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힘만으로 실질적으로 200마력 가까운 출력을 내는 거거든요. 그 두 개 합산을 해서 적절한 조화를 맞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딴 얘기인데 이 엔진이 옆으로 빠져나와서 파생 모델들을 보면은 X5M 신형 모델들 그리고 신형 M5 이런 고성능 M 라인업에 다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신형 X5M에 들어가는 이 S68 엔진은 613마력이에요. 얘는 489마력이에요. 이 XM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상위 모델로 가면 엔진이 489마력에서 출력업이 돼서 585마력, 모터 마력까지 합산하면 750마력의 출력업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엔진에 대한 이 모델에 대한 마력을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얘는 뭐 489마력에서 못 사고 쟤는 610마력이가 저게 효율이 좋고 뭐 이런 거 따질 입장은 아니죠. 예, 어차피 줘도 못합니다. 사지도 못합니다. 만들어주는 거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고 전기만 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만으로 미국 기준으로는 44km에서 50km가 안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유럽 기준으로는 88km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은 몇 킬로예요? 62km. 근데 지금 트립에 30%가 채 안 되는데 주행 가능률이 37km예요. 차량의 신차가 나오면은 공인 연비에 대한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마시 일로 와봐요. 뭐 얼마예요? 얼마인데요 이거? 아 이거 5만 원. 5만 원? 네. 킥비까지. 그 어린 친구가 그 먹고 사는 힘든데 줘요. 아이, 네. 그래 두가. 네. 아이, 어이. 네. 너네 뭐 먹을래? 이거 있고 이거 있다. 이것도 있다. 5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 월급에서 깔게. 공인연비라는 걸 측정합니다. 리터는 몇 킬로 가냐, 뭐 완충했을 때 몇 킬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표기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61킬로로 표기가 됐는데 실제 주행은 더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행하는 환경, 날씨라든지 주행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요. 1도, 2도 될 건데 이 날씨에서는 아직 전기 배터리가 완벽하게 자기 성능을 100% 내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키로수 나온다 하면은 정상 온도 기준 80km에서 90km 정도까지 무난히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엔진으로만 갈 수도 있고 엔진과 모터로 같이 하기도 하고 모터만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순수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터를 제외하고 순수 엔진만으로 구동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무조건 쭉 꼽아서 충전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안 꼽고서 완충했다 그건 좀 힘들겠죠. 계속 주행을 하면서 충전을 하고 다시 쓰고 이게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추가하자면 XM을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 8, 9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 겨울만 아니면 이게 배터리 용량이 29.5kW인데 30kW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라면 더 가야 되는 게 맞지만 M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만으로 주행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엔진 출력에 더해주기 위한 배터리 셋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표가 있나요? 졸라 이뻐요. BMW 자랑하는 졸라 큰 콧구멍. 불도 들어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아 맞아 여기 LED 부분인데 이거 저 도로 주행을 딱 한 번 봤거든요. 처음에 사진으로 영상을 봤을 때는 오바가 심하다 했는데 이것도 네이징이 됐나 봐요. 요즘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이게. 디자인은 다른데 C 시리즈가 이렇게 라이트가 위아래 두 개 나오잖아요. 위아래로. 처음엔 별론 줄 알았는데 주행하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이뻐요. 진짜 우람하잖아 차가. 저거 BMW 블랙박스 같이 달려 나와? 네, 틴팅 작업 저희가 하고 블랙박스 장착도 해드립니다. BMW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이나비랑 협업해서 아이나비에서 나오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블랙박스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고객님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3세대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진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화려하고요. S68 트윈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배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S63 같은 경우는 엔진이 배치가 되어 있고 흡기가 양쪽으로 빠졌는데 이게 지금 필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요게 지금 에어로 구멍인데 근데 구멍 위치가 좀 특이하다 이게. 얘가 여기서 빨아 지금 요 위치에서 빨아가지고 절로 흡기로 가나 봐. 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좀 매우 특이한데 사실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에어포트를 보면은 대부분 전면의 위치에서 전면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위치로 되어 있거든요. 주행풍이 전면에 맞고 거기서 뭔가 튕겨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대놓고 옆으로 있네요. 그냥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뭐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요? 요즘 신형 차량들은 이게 다 지금 액티브 그릴인데 얘는 액티브 그릴이 안 들어갔네. 일부 M 모델들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관행 뭐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막아져 있다가 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XM은 이제 다 열려 있네요. 좀 특이하네요. 사실 액티브 그릴이 굉장히 비싸고 쓸모 없을 것 같으면서도 있으면 좋은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다 보니까 아침과 낮이랑 저녁이랑 기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행할 때 관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아놓고 빠르게 예열을 하고 쿨링하는 과정에서 연비 효율을 또 챙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엔진 효율이라든지 연비 효율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M은 다 필요 없고 일단 시켜. 난 쏠 거니까. 퍼포먼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줘요. 뭐 비싸서 안 느꼈습니까 설마 이게? 아까워서 안 느꼈어요?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엔진이 이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마운트가 옛날 X5, X 시리즈들 요 엔진 들어간 거 보면 사실 이 엔진이 한 요쯤 나와 있었거든요. 한 이쯤 나와가지고 센터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저게 차다 이씨. 이야 차는 엘리사지. 악셀이 한번 보여줘. 아이 그치. 야 차 빼라 이거. 오늘 시승인 이거다. 엘리사의 하이캠의 슈퍼차저입니다. 예, 진짜 구하기 힘든 차인데 열심히 드래곤볼에서 모은 차거든요. 어쨌든 돌아와서 배치도나 이런 것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역시나 예전 전기형 모델과 동일하게 순행 쿨러를 채택해서 인터쿨러 자체가 순행 쿨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길어진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안쪽으로 당겨져가지고 그 덕분에 여기에 지금 라디에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만큼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차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공간이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공간적으로도 효율 있게 만든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이거 전경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보강바들이 없어가지고 BMW 특인데 엔진이 최대한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쪽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프론트 마운트랑 요 앞에 쪽 판넬이 멀어요. 그래서 이 판넬을 잡아주려고 M 시리즈를 보면 대부분 다 요 링크부터 저때까지 해가지고 전 판넬을 잡아주는 스트러바 역할하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차대 강성도 있고 여기에 잡아줄 게 없으니까 잡아줄 그런 것도 있는데 SUV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쪽에는 당연히 스트러바가 있고요. 요거는 대부분 M들이 있습니다. 요 바깥쪽에도 두꺼운 스트러바를 덧대가지고 프론트의 운동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진짜 많이 쓰겠다. 또 이제 요런 주황색 선들이 배터리 모터 관련된 팩들일 건데 아마 트윈 터보 모델 하면은 엔진 옆쪽으로 있는 타입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 V8로 쪼그진 상태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터보를 올립니다. 그래서 반대 구조예요. 우리가 정면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골뱅이 두 발이 있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흡기 매니폴드가 있어가지고 압축하고 바로 돌아서 양쪽으로 스로틀 바디가 있는 타입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터보 처저가 위에 올라와 있고 뱅크가 굉장히 짧아지니까 리스폰스에 도움이 많이 되고 공간적으로 배치하기도 좋고 단점은 열입니다. 열. 엔진에서 제일 뜨거운 부분이 어딜까요? 하면 다들 엔진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배기 매니폴더 터보거든요. 거기는 압축가스가 회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고온을 지금 이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 카바 이런 카바로 씌워놔도 버틸 수 있게끔 차단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잘못됐을 때 진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V6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좌우 쪽에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엔진을 더 벌려가지고 120도 뱅크의 엔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간이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설계도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력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독삼사는 이미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고 리스폰스와 출력을 다 가져간 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에서 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부러워요 이런 건 사실. 자 다른 쪽으로 넘어와서 측면에 보면 22인치인데 프론트는 275 타이어고 뒤는 315 타이어입니다. 이게 X5 F 시리즈 때는 뒤가 325였거든요. 근데 G바디로 넘어가면서 315로 줄어들었습니다. 타이어 폭이 너무 커지니까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굳이 315까지 쓸 필요 있냐 그래서 315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저의 피셜인데 저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 정도로 타이어 사이즈가 커지고 하면은 대부분 다 타이어가 피제로나 브리지스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요 두 종류를 많이 쓰는데 요 참 특이하게 요코하마가 들어가 있어요. BMW를 여러 종류를 타보면서 순정으로 요코하마가 들어간 건 좀 처음 봐요. 뭐 중간중간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요 요코하마 타이어랑 피제로랑 번갈아가면서 쓴다고 합니다. 보급 물량이나 아니면 날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전석 횡단 앞에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꼽을 수 있는 포트입니다. 고속은 안 되고요. 완송만 되어 있습니다. 얘 완전 방전해서 충전하면은 7km 기준 얼마나 걸려? 4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오, 엄청 빠르네. 얘가 30kW고 주행 가는 거리가 80km라고 잡으면은 제가 출퇴근하는데 보통 한 50km에서 많이 잡으면 60km거든요. 조금 일 보고 들어와도.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얘 시동 한 번도 걸지 않고 탈 수 있는 차인 거예요. 출근해서 와서 꼽아놓고 퇴근해도 갔다가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유류비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타겠습니까? 밟아야죠. V8이에요. 놀 수 없어요. 엔진만 가져요. 엔진은 굴려야 됩니다. 차가 굉장히 길어요. X5나 X6 정도 되는 게 한 5m 조금 넘을 거예요. 5m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재원이 5m 100입니다. 엄청 길더라고 차가. 폭이 2m야. 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냥 사실 뭐 X5나 X6 정도의 완전 하이 고성능 모델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5m 정도 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길어요 차가. 그래서 길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운전석 문짝 사이즈입니다. 근데 조수석이 엄청 길어요. 뒷문 자체가 지금 보면은 한 요쯤 잘려서부터가 문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만큼 더 길어요 지금. 그래서 문을 개방했을 때 개방감이? 문에 비해서 개방은 없네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어디 잘라먹은 거지? 이 부분이 되게 두껍습니다. 컵홀더랑 수납함이 되게 두꺼워요. 너 이거 산타페 거 봤니? 아니 못 봤습니다. 산타페 거 나중에 가서 봐라. 너 컵홀더 얘기 못한다 이제. 산타페는 이만한 물병이 다 꼽혀. 컵홀더가 엄청 많아. 이 사이즈가 X7이랑 같다고? 휠베이스가 X7이랑 같고요. 차의 전장은 X5와 X7 그 중간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사이즈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뭔가 되게 그 왜 S클래스 고급 모델들 보면은 뒷문자 길잖아요. 리무진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또 안 보여드릴 수 없죠.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차의 화이트 버전은 처음 봤는데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아이언맨 느낌 나지 않아? 이 눈깔이?
좀 특징적인 건 세로로 두 발 꽂혀있는 머플러랑 BMW가 유리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거 저거잖아. M1에 그거 오마주에서 해놓은 거잖아, 이거. 맞습니다. 야, 이거 의미 있지. 그러니까 단독적인 M 모델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M 모델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 BMW 이런 거 잘해요. 되게 의미 부여 잘하거든요. 에디션 모델이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모델에 대해서 되게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고 참 잘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머플러가 특이하게 세로 방향으로 두 발씩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가로로 두 발이 있는데 세로로 두 발이 있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게 지금 G바디 M3나 G바디 M4의 퍼포먼스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데 뭐 호불호만 갈리지만 어쨌든 개성을 굉장히 많이 살려줘가지고 잘 보면 가변이 있죠. 자, 위에는 일반 머플러고요. 밑에는 가변입니다. 전자식 모터여가지고 아마 능동형 타입일 겁니다. 이게 악셀을 개방하는 거에 따라서 부스트를 쓰는 거에 따라서 개방도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배합의 효율을 준다든가 그런 도움을 주는 능동형 가변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은데 그냥 흔한 뭐 트렁크 사이즈입니다. 2차 타면서 우리가 트렁크 용량이 작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겠죠.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얘도 그래도 한 1800리터? 다 폴딩하면은 통 사이즈는 이제 1800이고 여기만 하면 몇 리터인가? 520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적진 않거든. 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처음 봤어. 이게 사실 요게 없는 경우가 많고 요 얘만 있는 건데 얘랑 있어가지고 뒤에 완전 차단시켜버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탈거가 가능하고 요것도 탈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걸 빼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숨겨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밑에가 없습니다. 추측으로는 이 밑에 배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BMW 트렁크의 특징, 휠하우스 커버가 없습니다. 각졌어요. 다 이렇게 잘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려서 오히려 공간을 수납화를 할 때 더 뭔가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BMW SUV 시리즈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렁크를 트렁크답게 쓴다. 뭔가 이런 데 튀어나와가지고 짜잘하게 못 집어넣고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다 뭔가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BMW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후크를 걸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저기랑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그래서 그물망 같은 거 덮어가지고 깔끔하게 다 짐 고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산차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수입차들 중에서 이런 거 없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BMW는 그 특정 공간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트렁크면 트렁크, 뒷좌석이면 뒷좌석, 운전석이면 운전석. 위치에 따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건 항상 부러워요. 트렁크는. 그리고 이쪽에 12V 시가잭 포트가 하나 있고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은 현대로 치면 V12이죠. 220V 인버터 같은 게 와트 수는 낮더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성능 스포츠 모델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2억 2천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습 다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사실 트렁크에 스포일러 하나 같은 거 딱 하나 있으면 이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아쉽긴 해요. 약간 좀 그 졸라 잘생긴 대머리 느낌이에요. 딱 봤는데 와 남자스러워. 진짜 존멋이야. 근데 대머리야. 약간 좀 그런 차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 있고 다른 특징은 루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X 시리즈들 SUV 시리즈 하면 사실 썬루프를 빼놓지 않고 거의 다 집어넣는데 얘는 썬루프가 없어요. 그렇다고 카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뭐 의미 부여를 해서 M 시리즈답게 카본 루프 딱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파노라마 선루프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해줬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설계하시던 분이 이제 설계해서 마지막 점 하나 찍으면 딱 끝나는 그 타이밍에 넣을까? 넣으면 또 한 달인데 여기까지 하자. 점! 이거 끝나는 느낌. 만들다가 스킵 넘어가자 해서 넘긴 느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저는 얘 하체가 궁금하거든요. 오늘 하체를 한번 보려고요. 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 스톱. 오 V8이요 100인 좀 나는데? 꽤 크다. 내려. 올라갑니다. 저희 리포트가 표준 와이드 사이즈거든요. 여기 올려보면은 대충 길이가 나와요. 이 차 큰 차는 아니다. 근데 얘도 꽤 큰 편에 속합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애들이 바퀴가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요. 꽉 차거든요. 근데 얘가 이 정도면 작은 차는 아닙니다, 이게. 이쁘다. 천장. 근데 저 LED 도 보이는 거 아니야? 저게 100개 LED 전구를 꽂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컨셉을 좀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앰비언트로 하면 광량이 모자라서 저게 저렇게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하체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야, 브른즈야. X 시리즈들의 M 타입들 보면은 이 디프에 액추레이터 달려가지고 디프 자체가 전자식 LS 들어간 타입으로 만들어놨었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토크 팩터리인가 보다. 좌우 브레이크에서 잡아가지고 돌려주는 타입인가 봐. 여기에 원래 액추레이터 있었는데 없었네. 뒤에 추가 보강 하나 더 잡아주고. 하체가 되게 특별하진 않다. 풀 알루미늄인 것 같지도 않고 메인 멤버만 풀 알루미늄이 실질적으로 이런 메인 뼈다구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주철 느낌입니다. 스테빌라이저도 능동형이네. 얘 보면은 스테빌라이저 물려있고 여기 모터 달렸잖아.
여기서 이 뒤틀리는 각도를 잡아줘.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드 따라서 주행한 질감이 달라지는 게 얘가 영향이 커. 얘도 액티브네, 서스도. 로드 자체에 감쇄력만 바뀌는 타입인데 얘랑 조항에다가 프링 조항에다가 토크 벡터링으로 제어해주니까 뒤에가 아마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 그 구성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배기가 좀 특이하네. 배기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금 2차 총매 같거든요. 맞네. 이게 2차 총매네. 이게 뭔 차이냐면은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1차 총매랑 2차 총매를 하나로 붙여놔요. 그래서 총매 자체가 하나다 보니까 길거든요. 총매가 있고 산소세사가 앞다가 꼽히고 뒤에 요만한 게 있으면 그게 1, 2차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은 1차 총매는 위에 올라가 있고 터빈 앞에 2차 총매가 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마 레귤레이터일 거예요. 이거. 총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긴 거 봐서는. 저게 뭐가 다르냐면은 총매가 엔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총매의 효율은 올라가는데 거꾸로 출력에 되는 좀 로스가 있어요. 어쨌든 그 앞에서 배합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단점인데 엔진에 가까워져야 뜨거운 열들이 들어오는 거고 뜨거운 상태여야 총매 효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얘는 1, 2차를 분리시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총매에서 필터링을 최대한 하나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막힘되는 거름망을 뒤로 하나 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매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2차 총매 밑에. 그래서 어쨌든 BMW는 제가 배기 작업할 때 항상 참고하는 게 순정 상태를 많이 참고를 해요. 얘네들은 모델의 이 타겟에 따라서 배치도 항상 바뀌어요. 같은 B58 엔진인데 5 시리즈랑 지금 3 시리즈 들어가는 타입이 다르고요. 3 시리즈랑 Z4랑 들어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모델마다 다 신경 써가지고 똑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레귤레이터로 들어올 건데 해외에서는 3차 총매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OPF나 3차 총매가 있어야지 환경 승인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국엔 3차 총매가 필요 없고 OPF도 없는 타입들이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레귤레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모양 봐서는 그래요. 자, 요게 지금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H 함유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함유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따봐야 되는데 V8, V10들이 무조건 함유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으로 이루어져도 충분히 효율이 나오고 레이스카들이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대표적인 차량들이잖아요. 그럼 그 차량들은 무조건 다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함유가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V8들이나 V6 트윈터보들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가 독립으로 찢어진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타겟 자체가 최대 RPM을 찍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배합의 함유 부위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피크치를 찍었을 때의 기준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함유 부위를 찾는 이유는 일상 주행하는 저속도급부터 고속까지 조화로운 이 효율을 보기 위해서 함유를 찾는 거지, 최대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함유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라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63, E63 걔네 레귤레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터 하나 달려있고 그 가운데가 이렇게 함유돼 있습니다. 가변 제어로 함유했다가 독립으로 바꿔주는 모듈이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모델들은 없으면 문제 된다는데요. 그럼 벤츠는 그거를 함유해 독립으로 빼는데 걔네는 그거를 그냥 가라로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독립으로 갔을 때에는 효율이 있는 거고 함유로 갔을 때 효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다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타겟하는 거, 차량을 만들 때의 타겟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어쨌든 BMW는 차량의 모델에 따라서 파이수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76가거든요. 버니 하나만 80이다. 82발이면은 지금 이게 전기형보다 좀 커진 겁니다. 전기형은 76파이였거든요. 80파이로 커졌다는 건 어쨌든 이 배기 파이프에서 조금이라도 효율을 찾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 만약에 엔진이 초중반 위주의 주행하는 일상 주행용 차량이라고 했으면 이 파이수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76이나 70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 차량은 퍼포먼스를 최대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80파이로 크게 뽑은 거예요. 이렇게 나온 차들이 없어요, 잘. BMW가 이게 좀 차량을 출고했을 때 엔진을 타겟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저도 배기를 짤 때 얘네도 작게 안 짭니다. BMW 같은 거. BM은 최대한 순정을 참고해서 만드는 편이에요. 여긴 76이네, 이 뒷부분은. 그 나중에 이 차는 여기 위에 모델에 뭔가 있으면은 여기가 다시 88에 다 바뀔 거야. 그리고 이게 이런 거 물어보시면 많습니다. 순정 원래 파이프는 동그란데 여기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까먹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렸을 때 원자에서 눌린 타입들은 배합에 저항 없이 똑같이 나가고 용량이. 근데 카마로 같은 경우는 이 링크 부분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 찌그러진 거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원래 파이프 사이즈로 바꿔주면 소리가 바뀌어요. 효율도 바뀌고. 네, 근데 얘네는 까먹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찌그러진 게 아니라 눌려있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누른 거기 때문에 원래 원형 사이즈에서 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변형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엔드는 특별하진 않은데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4.4 트윈터보 엔진에서 사용하는 가변백에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 나는 편일 거고, 순정백에서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저기 앞에 레귤레이터 부분을 좀 개조해가지고 소리를 약간 키워주는 게 순정틱한 부밍이 없는 상태에서 데시벨을 가져갈 수 있는 튜닝을 할 수 있는. 여기도 다 단열재로 쌌네. 여기 밑에 뭐 있나? 여기도 다 에어로가 타고 나갈 수 있게 다 해줬네. 여기 이런 부분도.
이런 거 없었거든. 차가 엄청 신경 써서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라고 하긴 좀 애매모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기술력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오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완성차가 된 느낌이에요. 많이 다듬었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앞에는 보고 싶어도 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바뀌었네. 쇼버가 바뀌었네. 전에도 요 링크에 쇼버가 물려있긴 했는데 여기 좀 뭐에 바뀌겠다. 그거만 다른 건데 프론트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네요. 오케이 나가자 이제. 자 일단 우리는 엔진으로만 가자.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M 하이브리드를 누르시면 하이브리드가 엔진이랑 모터랑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일렉트릭이 이제 전기로만 주행하는 모드. 그리고 이 컨트롤이 최대한 엔진만 사용하면서 회생제동으로 어느 정도 충전을 하면서 가는 양. 아 그러면은 어쨌든 배터리가 개입은 해? 지난번에 타셨던 X5 40i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 수준으로만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실제로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난 이 상태 일단. 이 상태로 일단 엔진만 느껴보시면서, 그리고 요거 아시다시피 M 셋업을 들어가면은 기본 상태는 다 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M1에는 공도에서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셋업이 되어 있고, M2로 들어가면은 다 스포츠 플러스에 정말 빡세게 타는 모드. 회전제동 맥스. 그래 브레이크 잘 쓰니까. 차체는 스포츠 정도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 MDM 살벌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것만 좀 봐주십시오. MDM 걸리는 거 느껴봐야 되는데 안 느껴봤잖아. MDM 걸리는 거. 안 됩니다. MDM 걸리면 드리프트 돼. 그쵸. 그리고 변속기가 S로 넘어가면은 수동으로밖에 조절이 안 돼요. 너무 좋지. M2잖아. 아 무자가 차를 굉장히 재미없게 타네.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상주행 모드입니다. M 모드 놓지 않고 일상주행 모드로 할 건데. 오, 나 이거 저기서 본 적 있어. 그 뭐야 캐딜락 그 레이스카. 위 부아. 생각보다 배경이 엄청 크다. 생각보다는 큽니다.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꽤 큰데? 지금 이거는 아예 실내에 스포츠 사운드가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도 카본이고, 문 하단부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위에는 다 풀 알칸타라고. 타겟이 제 생각에는 완전 우르스처럼 빡세게 타는 차라기보다는 진짜 4인 가족을 태우면서 럭셔리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타겟인 것 같아요.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니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하고, 감자력을 풀면 딱딱하지 않은 승차감도 있고, 뭐 그런 차거든요 사실. 아주 딱딱하지 않고 일상주행에 문제 없는 승차감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딱딱해. 요것도 카본이야? 네. 오. BMW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고급 소재는 다 넣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도 그 왜 옛날 M5 시트 있잖아요. 그 좋다 하는 그 시트, 그겁니다. 상하단 다 별도로 조작한. 나 이 시트가 너무 좋아. 안마. 요것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차이 난다 이거는. 느낌이 다르다 얘는. 자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확실히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실내가 레드인 게 너무 좋은데, 시트도 그렇고 요 내장재들이 대부분 다 레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카본입니다. 앞에 대시보드는 일부분은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약간 스포츠카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뭐 BMW에서 많이 쓰는 거죠. 12.3인치가 듀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은 계기판, 이쪽은 이제 랩이나 기타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고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BMW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디자인을 버리고 디지털 게이지의 장점, 그러니까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를 확연하게 살려가지고 배치를 바꾼 다음에 가운데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게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 이 부분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보성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장점들이 있고, 전면에 당연히 HUD 있습니다. 근데 정말 커요. 와, HUD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정보도 이야, 바꾸실 수 있어요. 와, 이게 지금 제가 손바닥 뻗었을 때 정도 사이즈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글씨도 나와 있고 그냥 주행 정보도 나와 있고 뭐 다 보이는데, 거의 그죠 우리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쓰면은 거기에 폰트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 150%를 보는 기분이에요. 엄청 큽니다. 시안성에 있어서 너무나 뛰어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주행하는 데 불편함을 주냐, 그렇진 않아요. 엄청 진해가지고 막 가리는 느낌이 아니라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행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주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 이거는. 이건 기가 막힌다. HD만 떼가고 싶다. 천장에 썬루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마감대로 되어 있는데, 좌우에 약간 좀 앰비언트와 비스무리한 LED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를 넣으면 잘 안 보이니까 빛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LED 도트가 한 100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단점으로 보았을 때는 전 사실 저 LED 도트가 보이는 게 좀 단점 같거든요. LED가 너무 진하게 보이는 게. 뭐 요거는 또 요거대로의 뭔가 의도가 있겠죠. 색깔은 당연히 바뀌죠. 앰비언트랑 연동돼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천장이 그냥 일반 마감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모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곡져 있어가지고 약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육면체랑 직사각형이랑 섞여 있는 디자인인데 운전석은 잘 못 느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뒷좌석에 아까 앉았을 때 봤을 때는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뭔가 되게 휘황찬이 많아야 되는데 싹 다 없고 SUS 버튼 하나랑 끝이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X7이나 다른 X 시리즈랑 공유하는 부분에서 좀 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옵션 빠진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좀 들긴 하는데 아마 그런 차이점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내 느낌은 그렇고요. 말할 것도 없네요. 기가 막힙니다. 수납 공간은 다양하게 있는데 BMW 여긴 좀 키워주면 좋겠는데 항상 아쉬워 이 부분이. 지금 완전 새롭게 출시하는 차들 뭐 5 시리즈나 X3는 이 부분이 좀 넓습니다. XM, X5, X6, X7 이런 차들도 완전 모델 체인지가 되면은 상당히 좀 넓어질 걸로 보여요. 기어노브에 M 모델답게 M 로고가 세워져 있고 터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식 칼럼으로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후진할 때는 위로 올려야 되고 전진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바디의 DCT 모델부터 이게 적용돼 가지고 지금 꾸준히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M의 시그니처 같은 기어 컬럼 방식이에요. 업다운도 되고 드라이브와 시프트가 있고 그래서 원래 F바디까지는 이 파킹이 없었습니다. 파킹 없이 그냥 후진이랑 중립, 전진이나 스포츠 모드만 조절이 됐었고 만약에 내가 시동 끌 때 파킹을 넣고 싶으면 뒤를 놓고 시동을 꺼야 파킹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 제가 봤을 때 누가 불편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파킹 버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킹 버튼이 생겼고 원래 M 기어 노브들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벽돌이라 그러거든요. M 타시는 분들이 이 기어의 변속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속기의 리스폰스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려오면 또 소프트해지고 그래서 DCT 미션일 때는 되게 강력하게 적용되었던 무기인데 사실 DCT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강도가 올라가서 그 느낌이 센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내렸을 때는 그 DCT 특유의 울컥거리는 느낌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거든요. F바디 때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 모델도 그렇고 요 지금 신형 G바디들이 ZF 미션을 바뀌면서 일반 모드 그러니까 일상 주행할 때의 감도가 낮았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일반 오토차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감도를 올려가지고 최대 감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DCT 미션을 타는다는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준 것 같아요. 스포츠 주행에 필요해서는 강력한 변속감과 감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일반 모드에서는 편안한 쾌적한 또 변속 질감을 주고 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셋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승차감을 사실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전에 탔던 X5와 같은 완전 패밀리카와는 반대로 된 느낌입니다. 승차감이 그거에 비하면 딱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거꾸로 너무 딱딱해가서 못하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지금 다 풀려있는 상태거든요. 감쇄를 다 풀어놓고 타면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보다 단단해요 라고 느낄 정도로 차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취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일부러 다니는 도로도 약간 좀 거칠고 저희 회사 근처들이 기타 굴곡진대가 많은데 거기 다니면서 막 불편해가지고 힘들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단단하게 잘 잡아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M 모드를 넣어서 감도를 올리게 되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킷 주행을 하는 차량들이라든지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한번 느껴보도록 하지요. 일단 여기서 M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전기랑 같이 쓰는 네. 거잖아. 그러면은 이 M 모드 안 하고 모터 개입을 최소한 상태에서 플럭스 밟으면은 엔진으로만 최대 출력하는 거야? 그쵸. 480마력 그 정도. 그럼 그걸 먼저 해봐야겠네. 벽도만 최대 올리겠다. 자, 지금은 엔진 파워로만 구동하는 상태인데 지금 순 엔진 파워는 489마력, 그러니까 500마력 조금 안 되거든요. 500마력 조금 안 되는 차의 2.7톤의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변속감 왜 이래? 오. 와, 이게 480마력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수치가 잘못 표시된 것 같은데? 전기 쏘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체감은 한 550마력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난 편에 RA 다이노 찍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이나모비라고 제가 느끼는 마력대가 있거든요. 딱 느끼면은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0마력 내에는 거의 다 맞춰요. 웬만하면은. 근데 지금 느낌은 500마력은 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왜 480마력, 500마력인데 저평가되는지 알겠다. 얘가 초반에 조금 몰려있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확 튀어나가는데 후속에서는 약간 밀고 나가는 힘이 좀 떨어지긴 하네. 근데 토크감은 죽인다. 우와, 이야.
이야, 이게 2.7톤이라고? 엠모도 안 켰는데 아직. 이거 말문이 막히는데요? 기가 막히는데? 요걸로 하시겠어요? 노트북 꺼내오겠습니다. 대충 느낌 보면은 이거 뭐 어떻다라고 이 데이터가 나름대로 있는 그 도로인데 와 이거 생각 의외인데요. 또 어필은 다르겠지. 내리막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어필은 M1을 놓고 와볼게요. 와 이거 대충 털라 했는데 안 되겠네. 오 뭐야 이거. 이야 씨. 이게 지금 최대 출력이야? 아니잖아. 아닙니다. 더 있잖아 지금. 한 칸 더 있고 미션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미션 변속 질감은 좀 느낌이 묘해. 이게 변속을 빵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울컥거리고 가거든? 원래 그런 건지 얘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일반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일반유 상태야? 네. 여기다 일반유를 넣는다고? 와. 일반유 넣고 몇 바 쓰나 보자 한번. 잘 잡아. 날아간다. 모든 시승차가 다 무조건 다 일반유야? 네, 맞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다 쓰는데요? 와, 씨, 미쳤네. 이거 압축비 제가 확인한 게 10.5대 1이었거든요. 압축비가 낮지가 않아요. 10.5대 1인데 일반유로 쓰고 지금 부스트 0.8바를 다 쓰는 거면은 저는 엔진의 데미지가 충분히 가스 출력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야, 이거 일반유? 보증해줘? 고급유 안 넣는다고 보증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매뉴얼에 그게 있을 거잖아. 고급유 권장 이런 거 없어? 고급유 권장이라고는 써 있죠, 당연히. 근데 뭐 일반유를 넣었다고 해서 서비스 보증이 안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얘도 그럼 일반 차랑 보증은 똑같아? 네. M 모델들은 보증 개념이 좀 다르지 않아? 좀 적지 않나? 아니요, 특별히 빠지는 거 없이 오히려 길들이기 점검이라고 2,000km 정도 타고 서비스센터 입고하시면 디퍼렌셜 오일이랑 엔진 오일 등등 여러 가지 점검과 함께 오일 교환을 한번 해드려요. M 모델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엔진이 큰 애들은 딱 프론트 말고 들어가면 그 느낌이 있어요. 되게 둔해가지고 언더스티어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와 얘는 덩치만 큰 M이에요 진짜.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덩치만 큰 M이에요. 이거 지금 200 탔으면은 3톤 될 거예요. 지금 느낌 3톤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제 체감상으로는 한 1800에서 1900 정도 되는 차 같아요. 막 엄청 가볍다 막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당연히. 원래 베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 무게랑 서스펜션이랑 타이어에서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그리고 제가 X5 탔을 때도 사실 제일 불만사항이었던 게 브레이크였거든요. 기존의 X5도 2.4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도 2.4톤인데 얘네가 차가 크고 엔진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 제동력이 못 따라갑니다. 결국 과열이 오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드를 바꿔서 탔던 건데 얘는 지금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전기 모터가 회생 제동을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사실 브레이크에 있어서 3톤짜리 차가 브레이크가 밀려서 불안해요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1.8톤에서 2톤 타는 듯한 느낌의 세팅이에요. 지금 차의 느낌은 기가 막힙니다. 역시 제온이 다는 아닙니다. 마력당 무게비 자체가 남다른 것 같아요. 무게 배분도 사실 앞으로 다 쏠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솔직히 4명 타고 무슨 차를 타더라도 이런 데 올라오면 거동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분명히 이게 뒤뚱거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체감상으로 뭐 온다간다 오버스탠다 이런 당연히 표현도 할 수도 없고 되게 안정감을 많이 줘요. 내가 차를 사야 해서 한 대로 해결해야 돼. 데일리카로 쓰면서 주행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유류비도 조금 아껴야 되고 나 나름 좀 쏘고 다녀 밟고 다니는 거 좋아해 스포츠 주행을 좋아해 하는 분들 가족을 태워야 돼 짐도 많이 실어야 돼 하면은 딱 이 차입니다. 나네. 지금 내가 사야 되네. 제가 영상 때문에 계속 X5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지껏 탔던 차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차였거든요. 성능이나 효율적인 부분에 이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지금도 언급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딱 거기에 그 포지션이에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고성능으로 된 그런 느낌이니까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최대 성능을 놓고 변속기 감은 ZF 느낌 살아있다 그냥. 확실히 DCT까지는 안 됐네. 그쵸. X5, 6에 들어가는 ZF 미션 그 느낌이야. 그래도 어색하지 않아. SUV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그 더미님들 괜찮으세요? 예. 멀미 안 납니까? 서스펜션만 이제 최대에서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맥스로 조여놓은 상태입니다. 얘 런치도 있나요? 있지 않을까? 네,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지? 요거 사고 나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됩니다, 저. 사고 나면 내가 살게. 여기 와서 시승내에서 사고 나면 산대야 그래 항상. 느낌 죽인다 이거. 근데 쇼기 생각보다 끝까지 올리면 하드할 거라 했잖아. 네. 근데 그 불편한 하드함이 아니야. 오히려 주행할 땐 좋아 나는. 뒤에는 모르겠고 그 뒤에 여기 느낌 좋잖아. 숄더 부분. 그냥 문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아있는 기분이어가지고 뒤 좋더라고 그거. 뒷자리 무릎 공간이 X5보다 한참 넓죠. 얘는 X7 휠베이스라 많이 넓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가상함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요거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빼드릴까요? 뺄 수 있어? 네. 빼줘. 얘는 M 모드에 저거 없나? 드리프트 모드 없나? 있기는 얘도 한데. 있어? 오. 좋아, 그렇지.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지. 오, 이게 일반유라고? 이게 일반유라고? 맞다. 오, 이게 들어가. 이야, 이게 말 골라오는 거 봐, 이거. 와, 씨. 오, 야, 기가 막힌다. 저길 말고 올라오네, 그냥. 저렇게 들어오면은 A45도 언더나. 이렇게 사람 타면은. 역시 물건이다. 저희 영업사원들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야, 이거. 무게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게 배분을 기가 막히게 놓은 것 같아. 무게가 밑으로 깔린 상태에서 배분을 쪼개놓은 것 같아 지금. 이때가 일반용한테 나오는구나. 야, 이거 고급류면은 살려줘. 와, 씨. 뒤에도 느껴지니? 흐르는 거 그냥? 네. 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X5M을 꽤 많이 타셨잖아요. 근데 얘가 더 무겁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달라요? 근데 이게 비교하기 좀 애매한 게 걔는 완전 기계고 얘는 전자제어가 추가된 느낌이야. 걔도 S63에서 나름 준 신형급 엔진인데 어쨌든 개량 전 엔진이라서 이거의 개량 전인 거거든. 엔진이 되게 거칠고 느낌이 있는데 걔는 또 다른 게 리어가 에어서스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정말 고민 많이 하세요, 손님들. X5M을 할지 XM을 할지 근데 지금 나오는 X5M이 전기형이랑 다르잖아. 좀 다르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데 X5M이 조금 더 차가 좀 짱짱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로도 주행하고 그냥 고급스럽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고 100% 순수 스포츠이신 분들은 X5M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X5M을 타셨던 형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면 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온전 순정 상태인 X5M이랑 비교한다면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 그냥 순정 X5 같은 경우는 차고가 되게 높고 F바디들이 엄청 높아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막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이랑 거리가 멀어. 이게 걔네가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차고가 내려간 타입이 아니야. 리어만 에어서스였기 때문에 그 에어서스인 용도도 순차감용이었기 때문에 뒤에가 뭔가 조절이 된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과거 F바디 X5M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압도적이지. 운동 성능이랑 압도적인데 나는 그거를 튜닝을 해서 개선해서 땄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되는 거고. 근데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 말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에 엔진 구동 안 하고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거든요. 되게 조용하게 저속으로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 고급 기술들까지 감안하면은 사실 X5M이랑 얘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비교가 될까? 이게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그리고 사실 X5M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G바디로 넘어와서는 뒤에 시트 하나가 더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승차감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건데 M으로 넘어가면 또 그게 아니잖아. 또 하드코어해질 거고. 그러면 나는 내 개성을 살린다고 하면 난 이걸 살 것 같아, 차라리. 디자인도 디자인은 난 이쪽이 더 좋아. 이게 어쨌든 2억 2천만 원짜리 차기 때문에 뭔가 선뜻 어우씨 이거 주세요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뭐 한다 보면은 저는 X5M 신형을 사는 것보다 얘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좀 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얘도 견인이 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2.7톤 견인이 되고, 견인하는 장치가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750km까지는 견인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소형 견인물이겠죠. 그러면 3톤 정도면 웬만한 거 다 끌고 다녀요. 견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4.4 트윈터보 V8, 남자들이 좋아하는 V8에다가 연비를 고려한 저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만으로도 80km, 90km 갈 수 있고 견인할 수 있고, 뒷좌석 사람 타는데 불편하다 하지 않고, 감수령 놓고 풀면은 그냥 SUV처럼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도 없고 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금전적인 거를 논하면 조금 복잡해지겠지만은 그거 아니면 저는 이거가 최고지 않을까. 킹 오브 더 킹이지 않을까. 이게 기가 막힌데. 전기로만 어느 정도 출력까지 받쳐주는지 한번. 그럴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세게 밟아도 시동에 걸리진 않잖아. 네네. 오 진짜? 오 괜찮은데? 하나도 세게 안 밟은 거야. 그냥 일상 주행에서 밟은 거야 그냥. 물론 고속도로를 타신다고 하면 좀 모자라겠지만 전혀 시내 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제가 주행 거리가 적지 않거든요. 한 달에 타는 양이 보통 못해 3,000km 타는데,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는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 상태면. 사람 다 탔으면 3톤인데 충분합니다. 순수 모터로만 가도 저는 모자르잖아요. 의외다 진짜 의외다 이건. 자 갑니다. 우와! 우와! 핸드폰 날라갔어. 우와! 우와!
와. 야, 휠스핀도 안 나고 그냥 찍고 지나가네. 와. 야, 이거 롤러코스터인데 이거. 에버랜드를 왜 가? 이게 놀이기구인데. 공식 제로백이 4.3초인데 3.9초, 4.1초 이렇게 찍는 리뷰들 많더라고요. 우린 4명이잖아 근데 지금. 그쵸. 4명의 일반인을 쓰고 있잖아. 여러분 XM 사세요. 집 팔고 XM 사세요. 짱입니다 이거. 와. 자, 이렇게 XM을 한번 시승해봤습니다. 사실 뭔가 이거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니다, 이거는 무슨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XM이라는 차는 진짜 이 카테고리가 어딘가 포함되지 않는 정말 독립적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BMW가 제일 잘하는 거는 차량의 색깔을 잘 살리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살려낸 것 같습니다. SUV면서 M 배지답게 고성능 모델의 느낌을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효율 좋은 차 사면 좋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를 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저 또한 이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좀 고가의 차량을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딱 맞을 것 같아요. 고가의 차량, 이 눈에 보여주는 화려한 차량이 있어야 하고, 플래그십이어야 되고, 내가 탔을 때 편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족을 태울 수 있거나 아니면은 손님을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태워야 되는 경우들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혼자 타고 다닐 때 난 좀 달리는 걸 좋아해, 스포츠 주행이 좋아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받쳐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천천히 다니고 연비에 좀 신경을 써야 돼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최적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저한테 2억이 넘는 차량은 너무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회가 돼서 이 차량은 좀 저렴한 금액에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중고라도 저는 정말 사고 싶어요. 너무 차 마음에 들고,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X5로 인사드렸던 BMW 신무자 주임입니다. 대분 퍼포먼스랑 가장 잘 어울리는 XM 차량 가지고 와서 재밌게 시승했고요. XM이 지금 할인 프로모션도 너무 좋고 시승 차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한동모터스 서초전시장 방문해 주시면 편하게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밌는 BMW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끝!